자, 특수 전동기는 3개를 할 거예요. 3개. 특수한 전동기. 서브 모터하고 그다음에 스텝 모터, 리니어 모터 이렇게 3개를 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서보 모터예요. 서보 모터. 자, 서보 여기 SERVO 이게 서보인데 서보는 어떤 뜻이냐면 추종하다 또 명령에 따른다. 따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보 모터는 혼자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명령에 따르는 모터예요. 즉 어떤 신호가 들어갈 때 동작하는 모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보 모터. 그러니까 모터 혼자 이 모터가 있는데 얘만 서보 모터가 아니라 얘를 구동시키는 어떤 제어 장치들이 있을 거예요. 제어 장치.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서보 모터라고 불러요. 이렇게. 얘가 회전해야 되는데 항상 명령에 따르는 모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개념을 보니까 제어 신호에 의해서 부하를 구동하는 전동기다. 그러니까 명령에 따른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제어 기능입니다. 제어 기능. 여기서 기출 빈도가 높진 않는데 기출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암기할 필요 없어요. 자, 직류 서브 모터의 제어 기능으로 틀린 걸 물어볼 거예요. 틀린 거. 그러면 여기서 3개가 나올 거고 보기에 하나가 뭐가 나올 거냐면 역률 제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직류니까 직류 서브 모터는 역률하고 관계없죠.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무효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역률 제어하고 직류와 관계없는 거 얘 골라주시면 돼요. 틀린 거. 그래서 요거 암기할 필요 없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류 서브 모터는 좀 암기해보자고요. 교류 서브 모터는 우리 제어회로에 SCR 같은 게 들어가요. SCR 이런 게 반도체 소재가 들어가요. 그러면 SCR 지난 시간에 얘 뭘 제어하는 거예요? 위상을 제어한다고 했어요. 위상. 또 위상을 제어하는 이유가 전압 크기 제어, 전압 제어죠. 이렇게. 그러니까 교류 서브 모터는 위상 제어, 전압 제어, 전압 위상, 혼합 제어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 부분만 한번 암기 시도해 보세요. 여기만. 근데 기출은 얘가 더 많이 나와요. 얘가. 얘는 역률 제어가 아니다 정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특징. 서브 모터의 특징에 대해서 문제가 또 많이 기출될 텐데 일단 서브 모터뿐만 아니라 다른 모터도 마찬가지로 기동 토크가 커요. 기동 토크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밑줄 그어놓으세요. 직류가 교류보다 크다. 기동 토크가 크긴 한데 직류 서브 모터가 교류 서브 모터보다 크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나옵니다. 만약에 전압 0에서는 기동에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정지해야 돼. 정지. 우리 제어 신호에서는 전압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1. 전압이 없다. 그러면 0. 이렇게.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신호로 가는 거예요. 디지털 신호로. 그러니까 0 아니면 1인데 0에서는 얘가 동작하면 안 되고 그냥 정지해야 돼요. 1 신호를 주면 그때 동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제어 신호에 따라서 동작해야 되니까. 이렇게. 0이라는 신호를 주면 정지. 1 신호 주면 기동, 뭐 운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서브 모터는 소근성이 좋아야 돼요. 소근성. 이거 뭐냐면 응답 속도가 빨라야 된다. 그러니까 신호가 들어가면 바로바로 동작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자, 응답이 빨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4번도 잘 나오는데 회전자 직경이나 관성 모멘트가 작아야 돼요. 자, 모터가 이렇게 정지해 있어요. 근데 신호가 들어왔어. 빨리 돌아야 돼. 그죠? 그럼 빨리 돌려면 그 신호에 빨리 동작하려면 회전자 직경이 크면 안 되겠죠. 또 관성 모멘트가 크면 돌아가고 멈추는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직경도 작아야 되고 관성 모멘트, 돌아가는 힘 모멘트도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돌 때 빨리 돌고 멈출 때 빨리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자, 특징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특징만 따로 암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 문제, 우리 책에 잘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로 이 특징을 암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직류 서브모터와 교류 모터 비교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표. 이거를 완벽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일단 서브모터는 기동 토크가 크다겠어요. 근데 누가 크다고요? 직류가 교류보다 더 크다고요. 직류가. 그 다음에 구동 시스템이 얘는 간단하고 얘는 복잡하다. 얘는 좀 생략해도 되고. 자, 요거 브러쉬와 정류자가 브러쉬가 직류는 있어요. 브러쉬는. 근데 교류는 브러쉬가 없어요. 요것도 동그라미. 브러쉬가 없다. 자, 브러쉬는 뭐죠? 브러쉬? 우리 직류계에서 이게 정류자면 브러쉬가 이렇게 접촉되어 있었죠. 이렇게. 근데 이 브러쉬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마찰력은 어때요? 마찰력은. 얘는 작아요. 근데 얘는 브러쉬가 있기 때문에 커요. 이렇게. 또 얘는 마찰력이 작으니까 수명이 길어. 근데 얘는 마찰력이 크니까 수명이 짧아요. 이 정도까지는 갖고 갈까요? 이 정도? 여기 동그라미 친 거. 기동 토크가 직류가 크다. 그 다음에 얘는 브러쉬가 없다. 그러니까 마찰력은 얘는 크고 얘는 작다. 수명이 짧고 길다.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스텝모터. 스텝모터는 디지털 신호에 비례해서 일정 각도만큼 회전하는 전동기다. 이건 뭐냐면 스텝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즉 신호를 하나 줬어. 신호. 그러면 딱 5도만 돌아가는 5도. 또 신호를 한 번 줬어요. 또 5도. 신호 줬어. 5도. 이렇게. 그러니까 신호를 한 번 줄 때마다 일정한 각도만큼만 돌아가는 거. 이게 스텝모터입니다. 스텝모터. 자, 스텝모터 특성에서 역시 문제가 나올 텐데 여자 방식은 그냥 참고하시고 자, 요거 하나 갖고 갈까요? 위치 제어할 때 오차가 적고 오차가 누적되지 않아요. 이렇게. 만약에 한 번 돌아갈 때 오차가 발생했어. 그럼 그 오차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누적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호 줄 때마다 일정한 각도만큼 이렇게 돌아간다. 이게 스텝모터다 보시면 됩니다. 또 요것도 브러쉬나 슬립링 등이 없기 때문에 부품 수가 적고 신뢰성이 높아요. 얘를 자꾸 바꿀 거예요. 부품 수가 많아서 신뢰성이 낮다.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부품 수가 적어요. 스텝모터는. 이 정도 3번하고 4번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텝모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총 회전 각도예요. 총 회전 각도는 스텝 주파수, 그러니까 스텝 신호에 따라서 그 각도만큼 돌아가는 건데 얘는 이따 문제 풀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스텝 그 회전 각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위치 결정 기구에 사용된다. 그러니까 자동화 설비 등에서 위치 결정 기구에 사용된다. 이거는 산업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산업 현장에서 요즘에는 그 사람이 이렇게 작업하는 게 아니라 로봇들이 작업해요. 로봇들이 어떤 칩이 있으면 그걸 칩을 꽂아야 돼. 그러면 그 칩을 꽂힘을 당하는 그거를 정확한 위치로 딱 갖고 와야 돼요. 이렇게. 그 모터를 사용하는 게 요거예요. 스텝모터. 그러니까 신호를 한번 주면 이게 딱 여기 딱 서요. 이렇게. 또 신호를 주면 다른 위치에 딱 서요. 이렇게. 이게 스텝모터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니어 모터. 리니어 모터는 선형 전동기입니다. 즉 직선 운동을 한다. 자, 우리 일반적인 전동기는 이렇게 고정자가 있고 여기 안에 회전자가 있어요. 이렇게 회전자. 이렇게. 근데 리니어 모터는 뭐냐면 얘를 그냥 쪼갠 거 이렇게 쪼갠 거. 쪼개면 어떻게 돼요? 쪼개서 이렇게 피면 여기 고정자가 이렇게 펴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위에 회전자가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리니어 모터. 그러니까 쉽게 그냥 컨베이어 벨트 생각하시면 돼요.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벨트는 뭐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컨베이어 벨트는. 이렇게. 어떤 여기 물건 같은 거 올라가면 우리 막 택배 같은 거 할 때 그 컨베이어 벨트로 이렇게 쭉 막 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계속 뭐 수동적인 느낌? 모터를 사용해서 그냥 이렇게 계속 돌리는 것보다는 리니어 모터는 이렇게 직선 운동하는 거예요. 직선 운동. 이렇게 돌아가는 게 리니어 모터다 보시면 돼요. 직선 운동을 한다. 자, 특징. 그냥 당연히 직선 운동한다.
요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최근엔 요게 나왔어요. 우리 22년도에는 요게 공극의 크기가 크다. 자, 공극이라는 건 뭐예요? 공극이라는 건 전기자와 회전자 사이에 이게 이 공간 이거를 공극이라고 해요. 공극. 근데 얘가 크냐 얘가 크냐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얘는 공극이 작아도 돼. 어디서 힘이 뭐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쏠리지 않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중력에 의해서 힘이 이렇게 작용하죠. 이렇게 작용하고 여기다가 뭔가 물건을 막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극은 얘보다는 커야 됩니다. 커야 돼. 그래서 니네 모터는 공극이 커요. 이렇게. 그 다음에 회전형에 비해서 부하 관성의 영향이 큽니다. 자, 그건 뭐예요? 이게 직선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어. 그러면 만약에 우리 버스가 가다가 멈추면 막 앞으로 쏙 돌리듯이 그런 관성이 커요, 얘는. 근데 얘는 그런 관성이 적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원의 상 순서를 바꾸면 이동 방향을 변경할 수 있다. 뭐 직선 운동으로 변환한다. 뭐 이렇게.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얘는 기출 빈도가 앞에 두 개보다는 떨어져요. 얘는 직선 운동이고 공극이 크고 부하 관성이 크다 정도만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두 개가 중요하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DC 서브모터와 제어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자, 어느 거? 역률 제어 기능. 직류하고 역률하고는 관련 없다. 그래서 역률 제어 기능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서브모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서브모터 옳은 거. 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기동 토크가 대체로 크다. 답은 1번입니다. 기동 토크가 큽니다. 3번. 자동 제어 장치에 쓰이는 서버모터의 특성을 나타낸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서버모터는요. 기동 토크가 크죠? 근데 직류가 커요? 교류가 커요? 직류가 커요. 직류 서버모터가. 그러니까 4번 보면 직류 서버모터에 비해서 교류 서버모터의 기동 토크가 매우 클 것 했는데 얘가 잘못된 겁니다. 직류가 커요. 직류가. 자, 4번. 다음 중 서브모터가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조건이 아닌 거. 자, 기동 토크가 컸어요. 그 다음에 2번은 모르겠고, 자, 3번 회전자를 굵고 짧게 할 것. 4번 전압이 0이 되었을 때 신속하게 정지할 것. 전압이 0이 되면 신속하게 정지해야 되겠죠. 4번도 맞고, 자, 3번 어찌됐건 서브모터는 제어 신호에 따라서 막 동작을 해야 돼. 그러면 회전자, 직경 굵어야 돼요? 아니면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 그리고 뭐 축도 짧고 이거 짧는 건 맞는데 얘가 굵으면 안 돼. 작아야 돼요. 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직류 서브모터와 교류 이상 서브모터에 비교해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잘못된 거. 눈에 확 띄죠? 우리 브러쉬가 직류에는 있는데 교류에는 없다고 했어요. 교류에 없으니까 마찰이 커요, 작아요? 교류식이? 작아요. 근데 1번. 교류식은 회전 부분이 마찰이 크다 했으니까 잘못된 겁니다. 자, 6번. 3자동화 설비 등에서 위치 결정 기구에 사용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자동화 설비 등에서 위치 결정 기구 하면 어떤 모터? 스태핑 모터. 위치 결정. 답은 4번. 그 다음에 7번. 이상 서브모터 특성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기동 토크가 커요. 특수운동기는 다 커. 기동 토크가. 자, 두 번째. 회전자의 관성 모멘트가 작을 것. 뭐 요건 서브모터도 마찬가지로 얘가 작아야 뭐 동작을 한다는 거 잘. 3번. 3번하고 4번은 반대잖아요. 두 개. 제어 건선 전압이 0일 때는 기동할 것. 0일 때는 속히 정지할 것. 둘 중에 하나가 틀렸겠네요. 어떤 거? 0일 때는 정지해야 됩니다. 기동할 건 아닙니다. 답은 3번. 자, 8번. 스태핑 모터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거. 스태핑 모터는 브러쉬, 슬립링 등 부품 수가 적기 때문에 유지 보수 뭐 적다, 유리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4번은 잘못됐죠. 부품 수가 많지 않아요. 적어요. 답 4번이고. 자, 9번. 스텝 각이 2도이고 스태핑 주파수가
1800 pps인 스태핑 모터의 축속도는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축속도. 자, 구하라는 거가 축속도예요. 그런데 축속도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단위를 보니까 RPS입니다. RPS. 자, RPS는 1초당 1분당 1초당 회전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결국 1초에 몇 바퀴 돌았느냐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스텝 모터는 뭐냐면 스텝 모터는 신호가 들어가면 이 신호를 뭐라고 하냐면 펄스라고 해요. 펄스. 이 신호가 들어가면 정해진 각도만큼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그 각도가 몇 도예요? 2도. 그러니까 신호 하나가 들어가면 2도 돌아, 2도. 그런데 그 신호가 얼마를 줬냐면 여기 신호값이 1800 pps라고 나왔어요. pps. 자, pps는 뭐냐면 첫 번째 p는 펄스예요. 펄스. 자, 펄스. 신호. 두 번째 p는 퍼. 얘는 나누기. 그 다음에 얘는 세크. 초. 그러니까 얘를 식으로 쓰면 펄스 퍼 세크예요. 펄스 퍼 세크. 얘는 뭐예요? 1초당 신호가 몇 개 들어왔느냐 그거예요. 몇 개. 1초에 신호 몇 개.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1초당 회전수잖아요. 그럼 1초에 신호가 몇 개 들어왔어요? 1800개 들어왔어요. 1800개. 그러면 총 회전 각도는 몇 도? 1800 곱하기 2도니까. 신호 하나에 2도씩 돌아가니까 1800 곱하기 2는 얼마? 3600도 돌아갔어요. 3600도.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360도가 한 바퀴니까 3600도는 몇 바퀴 도는 거예요? 10바퀴. 골라지나요? 답 2번이에요. 2번. 다시 한번. 이 계산 문제가 그래도 은근히 나와요. 축속도라는 건 1초당 회전수예요. 1초당 몇 바퀴 돌았느냐만 계산하면 돼. 그러면 얘는 스텝 모터는 신호에 따라서 2도씩 돌아가는 거예요. 신호에 따라서 2도씩. 근데 그 신호를 1초에 1800번을 줬다는 거예요. 1초에 1800번. 그러면 1800 곱하기 2도만큼 돌아간 거예요. 이거는 우리 원 그 각도가 360이니까 360으로 얘를 나눠주는 거예요. 얘를 나눠주면 10바퀴 10회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다음 10번. 자, 회전형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비교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전동기가 회전형 전동기고요. 선형 전동기, 이걸 리니어 전동기라고 합니다. 얘는 직선 운동을 하는 거다 보시면 돼요. 직선 운동. 그러면 비교한 설명 중 틀린 걸 물어봤어요. 틀린 거. 어때요? 자, 선형의 경우, 직선 운동을 하는 리니어의 경우 회전형에 비해서 공극의 크기가 작다. 어때요? 커야 되겠죠? 이렇게 눌려지니까 답은 1번이다. 공극이 커야 됩니다. 자, 11번. 일반적인 전동기에 비해서 리니어 전동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장점 아닌 거. 자, 모르겠으면 제일 긴 거 고르시면 되나요? 이렇게. 자, 4번 보니까 뭐 앞에는 모르겠고 직접 원운동이 얻어진다. 아니죠. 리니어 모터는 직선 운동이 얻어집니다. 직선 운동.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돼요. 네?